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이광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을 할 주제는 크루즈 여행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침 또 제가 이제 크루즈 관련 책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임시 제목은 앞으로의 세상은 크루즈를 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마침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도 크루즈 여행, 앞으로는 대세이고 절대 어려운 여행의 어떤 문화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심사위원분들도 크루즈 여행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네, 사실상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의 이제 프린세스 크루즈, 사실 그 선사는 미국 선사입니다. 어쨌든 일본에 정박해 있었던 그 미국 선사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정말로 타격이 큰 그런 불명예를 안기도 했었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제 크루즈 여행 어떤 게 떠오르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면 대부분은 정말 화려하고 호사스럽고 때로는 뭐 사치스러운 그런 고급 여행, 정말 부자들만 가는 여행, 혹은 또 이제 타이타닉을 얘기를 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명작이고, 그래서 이제 특히 타이타닉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그런 어떤 배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강연을 나가거나 이제 여행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크루즈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크루즈는 또 뭐고 어떤 또 장점들이 있어서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또 하나 또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부산항만 일단 가보자고요. 부산항만 가보셔도 많은 배들이 있는데, 그런 배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페리선입니다. 페리선인데 페리는 쉽게 얘기하면 이동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리고요. 대부분의 사람과 물류가 내려서 그 목적지에 내려서 뭐 다음 또 사람을 태우고 돌아오는 그런 이동이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크루즈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이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에서 여러 군데를 들렀다가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그렇게 약간은 다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출항을 해서 뭐 상해를 갔다가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의 도쿄를 갔다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온다라든지, 그러면 단지 부산에서 일본까지 가는 페리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만 이동하니까 그 안에 부대 시설도 많이 이용할 일단 시간이 없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한중일 크루즈 같은 경우는 보통 4박 6일에서 5박 7일 코스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일단 머무는 어떤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또 부대 시설이 또 공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크루즈다라고 쉽게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일단 수용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식사만 하더라도 그 오랜 시간, 자, 짧게는 한 3박짜리 크루즈도 있고요. 많게는 20박짜리 크루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오랜 시간 사람들이 식당을 매일 같은 식당 한 군데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도 종류별로 컨셉별로 다양을 하고, 공연 같은 경우도 뭐 매일 똑같은 공연만 하면 얼마나 지겨울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의 문화가 우리가 크루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루즈, 그러면 부산항에만 가도 배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큰 배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크루즈 그러면은 한 5만 톤에서 6만 톤 정도 배를 이제 크루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 그런 부대 시설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그 타이타닉에 나오는 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은 어쨌든 뭐 쉽게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략 4만 7천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4만 7천 톤 정도 되는 배가 그렇게 이제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부산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일한 크루즈가 예를 들어서 코스타 크루즈의 네오 로만티카라는 그런 배 이름인데요.
이 배 같은 경우가 이제 약 5만 7천 톤, 뭐 6만 톤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63 빌딩을 이렇게 바다 위에 옆으로 뉘어놨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 규모가 돼야 63 빌딩을 눕혀놔야 우리가 흔히 이제 크루즈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현존하는 가장 큰 크루즈선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선사인데 약 22만 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이 대충 뭐 5만 톤이라고 치면은요, 거의 뭐 몇 곱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22만 톤짜리 배를 타면은요, 뭐 부대 시설이 뭐 휘황찬란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루즈는 그래서 물에 떠 있는 그런 거대한 리조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크루즈 여행의 또 어떤 좋은 점, 일반 여행하고 또 다른 점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여행 상품이나 매체를 보고도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크루즈 상품 엄청나게 비싼데 그게 왜 생뚱맞게 또 가성비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크루즈 안에서 제공되는 한 끼 식사만 해도 우리가 부산의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드시는 그런 코스 요리에 그 정도의 퀄리티의 식사가 매일 제공이 됩니다. 매끼 제공이 됩니다. 뭐 조식, 중식, 석식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의 아주 화려한 그런 공연, 그 정도의 공연 퍼포먼스 팀들이 배 안에서 공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라는 그 제한적인 공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소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 어떤 댄서들의 수준이나 퍼포먼스의 수준들은 정말로 아까 언급했었던 그런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고, 아까 얘기한 22만 톤 정도에는요, 뭐 배 위에서도 뭐 물 밑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공연들의 수준이 엄청난데,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즐기고 하는데 비용이 1박당 100불에서 150불 정도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카지노도 이용을 하고 뭐 수영장도 이용을 하고 그런 매번 좋은 식사도 하고요. 뭐 그런 부대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을 100불에서 150불을 따지면은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제주도만 가도 우리가 아침에 예를 들어서 조식은 호텔에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중식, 석식, 렌터카, 그다음에 입장지 뭐 이런 식으로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엄청 비싸거든요. 1박 호텔비까지 합치면은.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결코 비싼 게 아닌데, 왜 한국에서는 크루즈 요금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 비용이 비싸게 느껴지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바로 배를 타고 여행을 가는 크루즈는 앞서 말씀드린 한일 크루즈 정도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일본,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밖에 없고,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나 상해나 로마나 뭐 저기 시애틀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모항지까지는, 출항지까지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비용이 이렇게 엎어지다 보니까 포함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시다시피 크루즈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미주 쪽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뭐 차를 타고, 부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해운대 구민이니까 차를 타고 부산역에 있는 거기에 항구에다가 차를 대놓고 투어하고 다시 내려서 오면 되는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되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이제 투어하는 그런 비용들이 또 추가로 붙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하나하나 원가를 뜯어서 보면은 내용 대비 금액은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히 유럽 여행 같이 힘든 여행을 제 막둥이 5살짜리 막둥이가 있는데 5살,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그런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요. 유럽이나 미주처럼 특히나 땅덩어리가 큰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투어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장거리 이제 롱 디스턴스 코치 투어라고 그래가지고 LDC 투어를 예를 들어서 4시간씩, 8시간씩 이동을 하면서 투어를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지역을 여행을 할 때 크루즈 여행은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배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밤새 나이트클럽에서 놀고 카지노를 즐기는 순간에도 배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눈을 뜨면 다음날 아침에 산토리니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바르셀로나가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래서 시간을 2배로 쓸 수 있는, 자면서도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개의 나라들을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공항을 가려고 하면 공항을 2시간 전에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또 체크인을 하고 입국 수속을 하고 뭐 등등 해서 또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해서 내려서 또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크루즈는 내가 놀고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그 순간에도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효율성, 그리고 아이와 같이 가고도 충분히 체력적으로도 그런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또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루즈 여행의 좋은 점이 3대가 같이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죠. 그래서 3대가 같이 여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데크에서 또 일광욕을 하시면서 책을 보셔도 되고, 아버지는 저기 어디 카지노 가서 게임을 즐기고, 어머니는 저기 스파에 가시고 또 뭐 마사지를 받으시고, 근데 이제 손주나 이제 아이들은 또 수영장에서 놀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럼 때 되면 이제 뷔페 식당에 모여서 편하게 밥 먹고, 오늘 저녁에는 또 고급 정찬 레스토랑 가서 또 갇혀 있고 또 식사도 해보고, 이런 식의 이제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3대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바로 또 크루즈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사실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좀 단점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은, 자, 아까 10만 톤 정도 되는 큰 크루즈선에는 약 5,000명의 어떤 탑승객이 배를 탈 수가 있는데, 적어도 한 50개국의 사람이 한 번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하나로만으로는 언어적인 부분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국의 언어들로 설명을 많이 하고요. 물론 한국어는 잘 없지만, 그리고 이제 모든 시스템들이, 자, 댄스를 배우러 가더라도 그 배 안에서 댄스 교실을 가더라도 대충 눈치 코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면 다국적 어떤 인원들이 모이니까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특히 또 한국 분들이 눈치 코치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미 부분은 뭐 저도 이제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더라도 멀미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배에서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막상 가보시면 손님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와, 정말로 제가 이게 배 안에 있나 혹은 그냥 건물 안에 있나 할 정도로 체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뭐 스테빌라이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우뚱거리는 것을 이렇게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도 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특히나 이런 팬데믹 이후에 앞으로 여행 문화도 많이 바뀌고 이런 플랫폼이나 정보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자유여행이 점점 이렇게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이후는, 팬데믹 이후는 더 심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크루즈 여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세대가 조금 더 젊은 층으로 내려오면서는 특히 이 자유여행의 어떤 확산, 어떤 시기와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시장을 저희 업자들도 크게 이렇게 확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저희 개인적인 뭐 유튜브 채널이 됐던 이런 강연을, 이런 자리가 됐던 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고 아주 유명한 저희끼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으나 예를 들어서 한 번 해보게 되면 앞으로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여행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매력적이고 아주 좋은 여행 문화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 강연을 오늘의 이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얘기하는 주제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한 번도 커트를 편집을 하지 않고 원테이크로 계속 촬영을 했고, 따로 제가 뭐 대본을 준비한 게 아니라 늘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그냥 촬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를 잡고 대중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저는 이제 가이드 생활도 좀 오래 했고, 유럽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호응을 좀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좋은데,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제가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를 지금 녹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